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벌써 9월도 중순이 다 돼가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이제 추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제 머리가 길고 있다는 거를 보면 정말 시간이 가는 것 같고요. 미장원에 안 간 지 한 3달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지는 시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맨날 비욘디 촬영하러 오는 시간에 하늘을 보면서 조금씩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랭커님 안녕하세요. 크롱프렌즈님, 안남주님 모두 정말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저는 지난주에 좀 회사에서 계속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빨리 추석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긴짧은 님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의학 채널 비욘디님, 김규현님? 네, 저 김규현님은 여기 있습니다. 김규현님이 안녕. 제 딸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네. 오늘은 임산부와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전에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예방주사를 맞았었고, 가끔 이제 엄마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임신했을 때 이러한 주사를 맞았는데 이래서 애들이 뭐 알레르기가 생긴 게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논문을 보면 예방접종 때문에 뭐가 많더라, 뭐가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더라,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전의 학설이었지만 아니다, 안전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난 건, 오늘 제가 요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지병청에서 발표를 하기를 9월 1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그 다음에 임산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임산부이신 분들은 요 짧은 내용을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방주사를 맞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짧은님, 아이는 없지만 방송 가끔 봐주신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이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성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니까 가끔 봐주셨으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님, 미국에서 매번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성인 예방접종표예요. 늘 제가 소아의 예방접종표만 보여드리다가 오늘은 성인 예방접종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뭐 많이 65세 이상에서 맞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19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에서는 그렇게 꼭 맞아야 되는 접종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의 입장으로 제 주변에 어떠한 접종을 진행하지 않은 성인들이 있으시다면 파상풍은 10년에 한 번씩 맞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A형 간염은 이전에 A형 간염을 맞은 적이 없으신, 또는 앓고 지나가신 적이 없으신 30, 40대 20대 후반부터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꼭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직장에서 해주는 검진들에서는 꼭 항체 항원 검사들을 다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항체가 없다, 그리고 B형 간염을 잘 어렸을 때 맞았는지 육아 수첩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예방주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동시에 맞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항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걸린 적이 없고 맞은 적이 없으면 그냥 안심하시고 맞으셔도 되시고, B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항체 검사를 하셨을 때 이전에 맞으셨는데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한 번만 맞아도 부스팅이 돼서 다시 항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 세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A형 간염, B형 간염에 대해서도 비욘디에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 또래는 대부분 걸리셨어요. 저도 걸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한번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걸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고위험군이 아니시라면 굳이 맞으실 수는 지금은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고, 홍역볼거리 풍진 같은 경우에서도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항체가 없으신 경우에서는 임신을 시도하시기 전에 맞으실 것을 아마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요렇게 가이드를 주실 거예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나이가 증가할수록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맞지 않았으면 어느 연령에서든지 맞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접종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대상포진 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챙겨서 맞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백신이 아니라 단백질로 만든 이제 예방주사가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50세가 지나지 않으셨다면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고, 60세가 넘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다니시는 병원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꼭 챙겨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막구균이나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맞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일부 예를 들면 비장을 떼어내셔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비장 절제를 받으실 분들은 주사를 폐구균을 포함해서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잖아요, 예방주사가. 그래서 각각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성인 예방접종이 있는데 꼭 챙겨 맞으셔야 될 거는 A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일본 내염, 요 세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파상풍 같은 경우에서도 10년에 한 번씩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쿡마마님, 필수 예방접종도 성인은 맞아요. 성인은 급여가 되지 않으시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비쌉니다. 젊은 나이에서 맞으시려면 굉장히 비싼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치의와 상담을 하라고 하는 게, 내가 드린 돈만큼의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맞으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굳이 맞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싼 돈을 내고 맞으실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말로 케바케라고 그러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각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희님 맞습니다. 중학생 때 아이들이 가다실 맞추셨다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다음번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랭커님, 비장한 각오로 비장을 떼야 되죠. 맞습니다. 비장을 떼어내는 상황은 실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장을 뗄 때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떼야 되지만, 만약에 정말로 예를 들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비장을 떼어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또 예방주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는 내운명님, 파상풍은 군대 있을 때 맞춰주죠. 네, 맞습니다. 군대 갈 때 요즘 파상풍뿐만이 아니라 수막구균 주사도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시는 분들 훈련소에서 주사 맞출 때 뭐뭐 맞으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맞은 주사는 예방접종 도우미에 등록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의 예방접종을 그러면 성인들 중에서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전문 그런 문서를 제가 따온 거긴 한데, 이제 임산부에서 꼭 맞아야 되는 필요한 예방주사는 여기 보시면 파상풍 주사, 그리고 독감 주사가 있고요.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걸 보시면 자궁경부암 주사.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임산부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췄을 때 이러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요. 홍역볼거리 풍진, 그 다음에 수두, 그리고 대상포진 주사,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생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생백신에 절대적인 금기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맞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폐구균이라든지 수막구균, 그 다음에 수막구균의 다른 종류 B타입, 그리고 A형 간염, B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maybe,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서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맞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가 꼭 챙겨 맞아야 되는 파상풍 주사 그리고 독감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실은 파상풍 주사도 이전에 다뤘었고 독감 주사도 아마 1년 전 즈음에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 철에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를 좀 검색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임산부는 뭔가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봐야 되고 진짜로 위험한 것들은 모두 배제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라면도 못 먹게 하고 뭐 어르신들은 뭐 꽃게를 먹으면 아이가 젖을 물다가 젖을 문다고 그러고 뭐 짜장면 먹으면 피부가 검게 태어난다. 닭고기 먹으면 애가 닭살이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어르신들 전에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의약품을 맞아도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접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2008년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감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일해가 왜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백일해에 대해서 젊은 층에서 면역원성이 계속 이게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의 항체가 점점 감소를 하는데 부스팅을 계속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이게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백일해로 약 20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죠.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로 백일해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환자들이 가장 많은가를 봤을 때 1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일해 같은 경우에서는 파상풍 백일해 이 주사가 2, 4, 6개월에 맞고 15, 18개월에 한번 맞고 그 다음에 4에서 6세에 한번 맞아서 총 5회 접종이 끝나면 아이였을 때 접종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성인 접종 T뎁으로 11, 12세부터 이제 매년 10년에 한 번씩 맞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15년 백일해 확진 환자 연령 분포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1세 미만만 굉장히 많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젊은 층에서 분포가 굉장히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 12세 이후에 맞지 않아서 이 접종 시기를 놓치는 층에서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일해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시면 55년도에 굉장히 높았다가 점점 T뎁, D뎁을 계속 맞추면서 환자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 특히 2018년도에 환자가 확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느끼셔야 되는 거는 T뎁, 파상풍, 백일해 이 주사를 계속 우리가 챙겨서 맞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입니다. 근데 임산부에서는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얘기를 할 때 일단 임산부의 호르몬이랑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을 조금 상식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임신을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잖아요. 1분기는 14주까지, 2분기는 28주까지, 그리고 3분기는 40주, 아이 낳을 때까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1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아에서 태아가 계속 이렇게 분할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보던 안전성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죠. 그래서 제 산부인과 친구도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절대로 1분기에는 커피 언니 너무 좋아해도 참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기부터는 한 잔씩 먹으라고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 됐을 때는 제가 고삐가 풀려서 커피를 한 2잔씩은 마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몸이 이렇게 아이가 자라가는 것만큼 여자의 몸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랑 에스트로다이올이라는 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보면요. 여기 영어로 써있긴 한데 이제 T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T세포, 그 다음에 항체라고 얘기하는 이 B세포들, 그리고 NK셀에서 요거는 이제 어렸을 때 선천면역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의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면역은 조금 감소하는,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반면에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선천적인 면역, 선천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충 이런 건 나쁜 거야 라고 크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러한 선천 면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강화가 되는 양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가 되면은 독감이라든지 말라리아, 그리고 헤르페스 이러한 부분들의 감염이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임산부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임신을 하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독감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사망률이라든지 입원,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든지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표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늘 주사를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선천 면역은 조금 강화되지만 후천 면역이 약간 약화되는 방향으로 면역 체계가 진행이 되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마의 항체가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에게 지나간다고요. 근데 태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수용체가 있어서 내 태아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걸러주고 일부분들은 여기를 건너오지 못하고 이러한 선택적으로 여과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의 항체도 태반을 통과할 때 언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통과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임산부에게도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왕누나님, 임산부와 아이들 백신 맞지 마세요. 글쎄요, 제가 백신이 모든 걸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이득과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에 저울질을 해서 이득이 더 크다면 더 큰 부분들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1, 2년 된 굉장히 특수한 것들을 임산부에게 줘라, 아이들에게 주어라가 아니라 몇십 년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안정성이 축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맞았으면 좋겠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맞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제 자신이 많은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 아직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에 있는 어떠한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체는 엄마한테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항체들을 아이의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용체가 언제부터 아이한테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아이가 뱃속에서 만들어진 지 13주 정도에 생기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주 이전에서는 엄마한테 아무리 좋은 항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건너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수용체는 근데 13주에 아이의 몸에서 생기게 돼서 점차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아이의 재태수가 늘어날수록 엄마의 항체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잘 아이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한 17주에서 22주, 그래서 2분기 정도 됐을 때는 엄마 피 속에 있는 항체 농도의 약 10% 정도가 아이한테 건너올 수가 있고요. 28주 이후, 그러니까 3분기가 되면은 엄마 피 속에 있는 농도의 한 반 정도가 아이한테 들어오게 되고, 아이가 막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40주를 거의 채운 만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마 항체 농도의 120에서 150%, 그러니까 출생 시에는 엄마 항체를 충분히 받고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미숙아일수록, 이른둥이일수록 엄마의 항체를 덜 받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역학적으로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부인과 선생님도 그리고 신생아과 선생님도 아이를 뱃속에서 최대한 많이 크게 키워서 태어나게 해주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폐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끝까지 성숙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이의 폐가 충분히 성숙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항체를 엄마한테서 충분히 받고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이유들 때문에 아이가 되도록이면 더 주수가 많아지게 태어나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이 항체는 농도이기 때문에 엄마보다 항체가 높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몸의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플라워 헤이터님, 칠삭둥이라 몸이 약하시죠. 저도 팔삭둥이라서 조금 골골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나중에 이른둥이들은 따라잡기를 해서 만삭 아이들과 거의 동등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는 하지만, 그냥 제 기분에도 뭔가 저는 조금 약한 느낌이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출생 후에 탯줄을 딱 자르게 되면 IgG는 이제 그만 들어오게 되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IgA라는 항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모유를 되도록이면 직수든 아니면은 유축을 해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되도록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항체라든지 또 엄마한테서 받는 여러 가지 영양분 때문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엄마가 임신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파상풍 주사를 맞은 경우에서는 100일의 특이적인 IgA 항체를 충분히 받게 됩니다. 근데 IgA 항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다기보다는 점막에서의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관, 그리고 코 점막, 기도 점막, 이런 점막에서의 면역 원성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가 결국에는 피 속에서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끝까지 아이를 뱃속에서 잘 키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되도록이면 모유를 주시는 게 또 엄마의 항체를 충분히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맨날 생백신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항체는 쭉쭉쭉쭉쭉 떨어져서 돌이 지나면 바닥을 치게 되고요. 이제 아이의 몸에서 점점 자기 항체를 생성을 하면서 이제 돌이 지나면 아이가 엄마의 면역원 항체는 거의 없어지고 자기의 항체들로 충분히 면역세포, 군인세포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돌이 생백신을 맞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제가 맨날 예방주사 때 말씀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왕족이라고 저희가 맨날 이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언제 접종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CDC는 미국에서 되게 주축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27주에서 36주, 그러니까 2분기 후반에서 3분기 초반에는 그래도
주사를 맞는 게,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게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항체들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캐나다, 미국 계신 의사분들은 안 좋은 자료들만 올려주신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캐나다, 미국, 특히 미국 부분은 우리나라와 의료 제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의 접근 정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수술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약은 이렇게 쓰는 게 좋다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그 나라에 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접종 같은 경우에서는 캐나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뭐 A형 간염이라든지 수두 이러한 부분은 미국이랑 캐나다도 굉장히 다르고 미국이랑 유럽도 굉장히 다릅니다. 모든 나라의 예방접종 정책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나라의 그 병이 유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의 면역원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인구 구조가 어떠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예방주사 비용이 얼마냐,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거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거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선생님 또는 그 나라에 계신 선생님들과 조금 소통을 하시면서 정책을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상풍 주사를 산모가 맞을 때는 2분기 후반에서 3분기 초반에 맞으시는 게 가장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항체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주사를 맞으면 자폐증이 생긴다,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80년대, 90년도에. 근데 요즘 나온 논문에서는 파상풍 주사와 자폐증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논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임신한 상태에서 이 주사를 맞았을 때 태아라든지 산모 모두에게서 특별한 합병증은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서 그런 가장 흔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봤을 때 국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여기가 빨갛게 되는 발적, 이런 것들이 산모에게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안정성, 산모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태아에 대한 안정성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파상풍 얘기가 나오면 산모만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와 접촉 가능한 모든 어른들은 아이를 만나기 최소 2주 전에 접종을 해야지 2주 안에 충분히 몸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빠,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기를 봐주실 분들, 모든 분들께서 한번 파상풍 100일의 T뎁 접종을 확인을 하시고 최근 10년 안에 맞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아이를 만나기 전에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는 한 번만 맞으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T뎁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00일회예요. 그래서 100일회 같은 경우에서는 항체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10년마다 맞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일회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맞으시면 되지만 엄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에게 아까 보셨듯이 충분히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을 하시려면 매번 임신마다 맞으셔야지 엄마의 기준 아니라 태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항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기를 낳으시기 직전에 맞았는데 2, 3년 후에 또 아기를 가지셨어요. 그러면 10년이 안 됐어도 그 다음번 임신에서 T뎁 접종을 다시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임신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엄마가 있으시다면 임신 때 맞으셨던 걸 기준으로 10년 후에 다시 맞으시면 되십니다. 이제는 독감 주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임산부에 대해서 독감 주사를 이제 접종을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왜 임산부가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보시면 아까 제가 앞에서 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선천 면역은 조금 강화되지만 후천 면역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임산부에 있어서 독감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맥박도 좀 빨라지고요. 폐 기능도 조금 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학적인 여러 기능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독감에 걸렸을 경우에서는 2차적으로 생기는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콩팥의 이상, 그리고 유산, 그리고 조산,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오히려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감에 걸리더라도 내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주스에서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2분기 후반, 3분기 초반까지 안 기다리셔도 되시고요. 아까는 파상풍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도 있지만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어떻게 보면 독감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굉장히 애매하게 1월 달에 임신을 했는데 10월에 출산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의 독감주와 그 다음 해의 독감이 다른 두 개의 독감 주사가 겹치게 되죠. 그런 경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작년 것도 맞았어도 금년 거를 아기 낳기 전에 또 맞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모든 주스에서 가능하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안전한가? 늘 안전한 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엄마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뱃속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도 다행히 태아와 산모에게서는 특별한 합병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흔한 합병증은 통증과 발적이에요. 그래서 맞은 부분이 빨개지고 아픈 거. 그리고 독감 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늘 독감량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좀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열이 나게 되면 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후반기라면 의사와 상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의 감독하에 타이레놀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접종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만약에 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임산부랑만 맞아야 되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 중이신 여성분들도 맞으셔야 되고요.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접촉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상풍과 독감은 같이 챙겨서 맞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절대 맞아서는 안 되는 임산부,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독감 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계란에서 바이러스를 키우지 않고도 만든 독감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감 주사를 선생님과 상의하고 맞으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들도 절대 맞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신 시에 한 번만 맞으면 될까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새로운 시즌에서라도 다시 계속 임신 중이시라면 다시 맞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신 시 맞아야 되는 접종을 받으면 이제는 뭐는 맞으면 안 될까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 그 다음에 수두 주사, 그리고 대상포진 주사, 생백신이기 때문에 금기고요.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28일 이후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자마자 임신인 걸 알았어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를 맞았는데 임신을 계획 중이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을 띄고 임신 계획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CIP라고 여러 가지 예방주사에 대한 그러한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모으는 기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임신한 줄 모르고 우연히 주사를 맞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 임신을 했었어. 이런 경우들을 거꾸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모르고 주사를 맞은 경우에서도 선천성 풍진 증후군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생기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수두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우리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지 않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조합 백신, 요거는 이제 단백 제조합 백신 얘기를 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임신 중에서 어떠한 백신을 맞을 때는 생백신은 무조건 피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천성 풍진 증후군은 뭐냐면요, 풍진이라는 병이 제가 이전에 홍역볼거리 풍진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풍진이 걸렸을 경우에서는 이 풍진 바이러스가 엄마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발육이 부전된다거나 여러 가지 기형들, 그리고 조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뱃속에서 선천적으로 풍진이 걸린 아이들을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는 질환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유는 어떡할까요? 불활성화 백신, 생백신, 수유부한테서 접종한다고 해도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생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모유를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될 신생아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백신도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수유 중에는 맞지 않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A형 간염 유행 지역에 수유 중인데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맞으실 수는 있지만 생백신은 무조건 수유, 임산부 조심하셔야 되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신이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천 면역은 좋아지지만 후천 면역은 조금 감소를 하는 여러 가지 임신 관련 면역 변형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얘기를 굉장히 시니컬한 제 선배님이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몸에는 내가 아닌 남을 구분을 해서 남을 공격해서 없애는 게 면역 체계입니다. 내 몸이 아닌 남의 것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균,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아닌 것들을 공격해서 내가 내 몸에서 배출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면역 체계의 역할인데,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또는 면역 체계가 과하게 증가하는 내 세포를 막지 못하는 것, 그건 암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몸 안에서 내가 아닌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태아. 근데 그 태아를 내 면역 체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정말로 신기하게 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겠죠. 분명 임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면역 억제, 면역 저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님들께서는 걱정을 너무 하지는 않으셔도 되시고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엄마한테서 넘어온 항체들이 아이의 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몸 안에 엄마한테서 넘어온 항체가 있는데 아이가 2, 4, 6개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B형 간염을 맞는 것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예방주사들을 맞는데 이러한 예방접종에 엄마한테 받은 항체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2개월 예방접종에 엄마한테서 넘어온 항체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논문에서는 100일의 항체
반응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블런팅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뭐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2, 4, 6개월, 15개월까지 네 번째 예방주사를 계속 맞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조금 감소한 항체 양이 어떠한 아이에게 임상적으로 의미를 끼칠 만큼 감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 항체가 넘어와서 백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아이의 건강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엄마는 파상풍 주사와 독감 주사를 잘 챙겨 맞으시고 태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안심하시고 맞으셔도 된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다시 강의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 오늘의 나눈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임신 자체로 면역 반응에 어느 정도의 변형이 오기는 하지만 엄마는 면역 저하 상태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상풍 주사 그리고 독감 주사 잘 챙겨서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수유 시에 필요한 접종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제가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 예방주사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임산부에게 접종을 했을 때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아까 말씀드린 IgA가 건너갈 것이냐 아이에게서 건너간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도 CDC에서는 안정성과 위험과 이익을 생각을 해서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산모는 고위험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제 후배가 임신을 했는데 저에게 언니 나 코로나 주사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 뾰족한 답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더 많은 연구들을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제 자신의 생각도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빨리 보도록 할까요? 통계는 내 운명님 천식으로 감기가 3주 이상 가시는데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냐 계속 천식이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천식은 오래 갑니다. 천식은 낫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를 하시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천식은 감기처럼 어떠한 감염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기도 안에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어떠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면 약을 통해서 증상이 잘 조절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 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천식은 계속 진행이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혈관의 변화가 있고 하지만 약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면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천식도 약을 쓰시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내 생활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흡입제 규칙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그 다음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회피를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환기라든지 뭐 카페트 또는 이불, 카텐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부분들, 이렇게 삶의 생활 방식을 좀 한번 점검을 의사 선생님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폐렴구근 예방접종 하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폐렴, 세균성 폐렴은 안 걸리실 거예요. 하지만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이 있고 폐렴구균을 예방하는 거지 폐렴구균을 예방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폐렴도 예방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통계는 내 운명은 빨리 천식이 잘 조절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성분 보면 지방이랑 트랜스지방, 포화지방만 나와 있는데 지방에서 트랜스지방하고 포화지방 빼면 나머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서 한번 플라워 헤이터님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로에 헌터님, 산후조리원은 서양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뭐 차병원에서 한다느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예의들이 있던데, 원칙적으로 서양에는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태리에서 출산을 하면 그날 차가운 오렌지 주스랑 샐러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화이자를 맞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자 굉장히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예방 주사들은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떠한 예방 주사든지 아직은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부분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요. 저도 2차를 화이자를 맞았었는데 되게 걱정하면서 매 주사를 맞았지만 정말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잘 맞으시면 되실 것 같고, 대신 오늘 푹 주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항정살님 저 되게 항정살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나 봐요. 임신하면 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 친구, 산부인과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올라가는 운동들은 좋지 않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거, 산 올라가는 거, 이러한 거는 정말로 40주가 됐는데 아기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안전하게 보호자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면 아이가 좀 빨리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천천히 걷는 운동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임산부 필라테스, 임산부 뭐 요가, 이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경험이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시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원래 평소에는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자기가 하셨던 운동을 유지를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내가 임신을 해서 운동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뭐 30분 후에 한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남편분과 손잡고 걸으신다거나 이러한 운동이 좋으실 것 같고, 수영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고, 제 친구도 저에게 수영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던 게, 세균 같은 게 혹시 산도를 통해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몸은 굉장히 좋은 면역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가벼운 걷는 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홍콩할매님, 모기 때문에 감기는 옮지 않습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들은 뭐 말라리아라든지 일본내염,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모기 때문에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가 옮지는 않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의 보고를 보니까 아데노바이러스라고 고열을 일으키고 눈곱이 생기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바이러스가 또 확 늘어났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아이들 있으신 분 열난다 라고 했을 때 코로나 걸렸나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1차는 아마 아데노바이러스가 요즘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 손 잘 씻어 주시고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콩할매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이유는, 임산부가 결국 아기 엄마고 아기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낳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모두가 기다리시는 추석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히 쉬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자궁경부암 주사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궁경부암 주사를 대학생 때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연령층을 좀 확대를 했는데요.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연령층을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면서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